계속해서 대형은행들이 원자재 선물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는 기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대미는 당연 전현직 JP모건 트레이더 6명이 금과 은 선물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 그리고 6명 중 2명이 가격 조작 사실을 인정, 유죄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11년 전부터 JP모건을 사기꾼이라며 공공연하게 욕해오던 사람, 가장 먼저 은 선물 시장의 가격 조작을 주장했고 설명해왔던 사람, 테드 버틀러의 이야기입니다. 테드 버틀러의 연구는 80년대 지인 이지 프리드먼의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계속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값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이 부탁을 한 이지 프리드먼이 은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초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은이 약 4달러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40달러일 때 빠져나올 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이런 분이 놓친 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던 테드 버틀러는 은값이 왜 이렇게 낮은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살펴보고 저런 것도 살펴보며 고민을 하던 테드 버틀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은값은 조작된 것이다. 테드 버틀러가 조사를 해보니 이지 프리드먼이 말한 것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상태가 맞았습니다. 은을 생산하는 양보다 은 제조를 위한 수요가 훨씬 컸어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실제 원자재의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서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 차트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테드 버틀러는 두 가지 분석을 다 이용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죠. 회사의 가치에 비해 주식의 가격이 더 낮을 때가 있는 것처럼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시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테드 버틀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은값이 너무 장기간 오르지 않고 싼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반대견해도 있었습니다. 땅에서 퍼내는 은의 생산량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죠. 은의 생산량은 부족했지만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은재고가 시장에 나오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완전 말장난이라는 것이 테드 버틀러의 설명입니다. 시장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죠. 공급이 수요보다 세요. 그럼 남는 게 있겠죠? 남으면 저장하는 은의 재고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커요. 그럼 공급량으로 수요량을 퉁치고도 수요가 남죠? 그럼 남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고를 써야겠죠? 모아두었던 은을 쓰게 됩니다. 은의 재고가 줄어들게 되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은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은의 재고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공급이 넘칠 때 재고가 줄어들까요? 아니죠. 공급이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은을 사용하니까 은의 재고가 줄어들죠. 공급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왜 모아뒀던 은을 팔았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은의 재고가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중앙은행이 모아뒀던 금을 팔았을 때 그냥 소유자가 바뀌는 거였지 금의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안 나왔잖아요. 왜 은은 줄어들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은 은의 이중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은에는 일정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는 금 같은 특성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산업적 특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금 같은 특성에 주목해서 은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을 소위 투자 수요라고 하고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은을 얻고자 하는 것을 소위 산업적 수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업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은이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고에 재고로 남아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금고를 나와도 다른 금고에 존재하는 금과는 달리 여기서 은은 금고를 나와서 산업적으로 이용되었다면 투자 대상으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공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가 분명한데 가격은 장기간 오르고 있지 않는 상황. 이때 테드 버틀러는 은값을 억누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바로 선물시장, 코맥스를 통한 은값 조작이었죠. 은시장은 진짜 은을 기초로 해서 역삼각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진짜 은보다 큰 종이 은시장, 파생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가장 영향력이 큰 선물시장, 코맥스를 이용해서 은값을 조작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빅4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선물 매도를 이용해서 선물시장을 조작한다는 거였죠. 저번 영상에서 선물시장은 미래시장이라는 거, 물건을 사고 판다는 계약은 현재 하지만 물건값 전부를 지불하고 인도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물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물건을 인도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인도까지 가지도 않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이었던 바트 칠트는 선물 시장에서 실제 인도까지 가는 경우는 약 10분의 1 정도고 대부분은 돈놀이, 갬블링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은선물 시장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계약만 사고 파는 참가자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한 대형 은행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크게 취해서 가격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죠. 빅4 은행들의 집중된 선물 매도가 코맥스 선물 시장의 가격을 누르고 이것이 은값 조작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은값을 조작해오고 있다는 말은 당시 굉장히 미친 소리로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테드 버틀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죠. 하지만 테드 버틀러와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선물 시장 조작 여부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감독기관 CFTC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CFTC는 2004년과 2008년 각각 조사를 거쳐서 2번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테드 버틀러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이었죠. 2008년 CFTC 2차 발표 이후 테드 버틀러의 공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타격 대상이 약간 바뀌었죠. 바로 JP모건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콕 집어서 JP모건, 주도적으로 은값을 조작하는 은행이라고 JP모건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은값 조작의 주연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한때는 AIG가 주연이었고 베어 스턴스가 주연일 때도 있었죠. 베어 스턴스는 2008년 당시까지만 해도 은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던 투자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베어 스턴스까지 집어삼켜버렸죠. 그리고 JP모건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도움을 받으면서 베어 스턴스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 스턴스가 은선물 시장에서 하던 역할 역시 JP모건이 이어받게 되었죠. 베어 스턴스에서 상품 선물 거래, 은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던 트레이더까지 그대로 JP모건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은선물 시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드 버틀러는 빅4 은행이라고 뭉뚱거려서 말한 것이었죠. 하지만 CFTC가 공개하는 문서가 늘어나고 버틀러와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08년 이후 JP모건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감독기관인 CFTC는 빅4 은행의 포지션이 선물시장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대답한 적은 있었지만 2008년 3월 전 베어 스턴스의 포지션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2008년 3월 이후 JP모건의 포지션이 시장의 가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작 여부를 조사하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시 커졌고 다시 2008년 세 번째 은시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조사와는 달리 CFTC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시장에 조작은 없다. 은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3번이나 은시장 조사를 했는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죠. 법무부가 또 다른 조사 끝에 은을 포함한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가격 조작을 했던 JP모건 트레이더를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CFTC가 협조하면서 FBI의 동의까지 받아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미국 법무부 DOJ가 잡아낸 것은 스푸핑을 통한 가격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2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스푸핑이라는 것은 매수 혹은 매도할 것처럼 거대한 주문을 내고 실제 체결되기 전 주문을 취소해서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주문을 내는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유죄를 인정한 한 트레이더의 자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회사 선배한테 배웠대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인 범죄라는 것이었죠. 미국 법무부 DOJ는 이 체계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OJ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은시장에서 조작 행위는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아니라고 테드 버틀러는 말합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중대범죄는 JP모건이 집중선물 매도로 선물 가격을 눌러서 얻은 이익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중대범죄는 이렇게 은값을 조작한 후 진짜 은을 모아온 것입니다. 2011년 은값이 확 치솟아 오르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JP모건의 등골이 서늘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넉넉한 JP모건은 마진콜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성공적으로 은값을 다시 누를 수 있었어요.
다만 언젠가는 손해를 진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일을 계기로 JP 모건은 진짜 은을 모으기 시작했죠. 2011년까지 은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JP 모건은 현재 약 10억 온스 이상의 은을 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선물 시장을 성공적으로 누르면서 이익을 얻고 또 그 결과로 은을 취하면서 JP 모건이 취한 이익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스푸핑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가 과연 법적으로 증명이 더 훨씬 어려운 집중 선물 매도와 은을 추적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질지 테드 버틀러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테드 버틀러의 말이 다 맞다고 한다면 은값 조작이라는 거 그거 다 법적으로 밝혀내기도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은값은 앞으로 안 오를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테드 버틀러는 앞으로 은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계속 은값을 조작하는 경우와 조작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은값을 계속 조작하는 경우 참고할 만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은값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억누를 수 있었지만 억누를 수 없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치고 올라왔던 시기들이 있었죠. 바로 2008년과 20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시장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것은 짐 로저스의 견해와도 일치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 JP 모건이 이제는 더 이상 가격 조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은값이 오르면 개이득이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거죠. JP 모건이 은값을 올리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은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앞으로 은값은 오를 것이라는 것이 테드 버틀러의 이야기입니다.